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이죠. 뭘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주엔 주말에도 밖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2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뒤에 지금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화분이 이렇게 작은 선인장이 이렇게 두 쌍씩 있어요. 모양이 좀 다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개씩 있어서 총 네 개가 있는데 옷을 좀 입다가 이거 촬영하려고 옷을 좀 춥더라고요. 입다가 떨어뜨려서 깨져 버렸어요 하나가. 저는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좀 특이한 날들 있잖아요. 뭐 꿈을 꿔도 뭐 좀 특이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무서운 꿈, 기분 나쁜 꿈, 뭐 좋은 꿈도 다 포함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복권을 사요. 그러니까 기분상 뭐 그런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뭐 꿈이 안 좋든 좋든 뭐 좀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이런 날은 오늘 복권 사는 날입니다. 좀 이따 복권 사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책은 나를 위해 조금 강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요약본은 부코스모스의 그 회사의 요약본입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1인 기업에 관한 책을 두 권 읽었더니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책들 좀 요즘에 좀 인기도 있고 좋아하시니까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일본 분이 지었네요. 요코야마 노부히로라는 분이 지었네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쉽지 않다. 숙명으로 신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맞닥뜨려야 하고 그런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항상 뒤따른다. 게다가 현대는 격동의 시대이며 생활 방식과 문화도 빠르게 달라져 간다. 내적으로 변화, 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변화의 급물살에 힘겹게 휘청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일본 최고 인기 컨설턴트인 요코야마 노부히로가 그 질문에 대답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몸에 익혀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어, 일본 최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책에는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라고 했네요. 같이 한번 최고가 맞는지 우리나라에도 잘 맞는지 한번 읽어보실까 합니다. 요코야마 노부히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어텍스 세일즈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하네요. 칼럼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어, 뭐 그런 분이시네요. 네, 쇼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강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는 강인한 육체와 굳센 정신 혹은 강한 승부욕 등 천차만별이겠지만 나는 강한 사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권력이 있을 뿐이지 그가 반드시 강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나는 기업 현장에 들어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시키는 컨설턴트다. 내가 사장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어텍스 세일즈 어소시에이츠는 세계 1위의 영업 지원 회사라는 이념을 내걸고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기업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컨설턴트이고 회사를 그냥 따로 운영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회사 자체가 영업을 지원하는 회사, 그러니까 다 이제 컨설턴트가 많은 회사인 거죠, 내부적으로. 그 회사,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하는 회사네요. 나는 2015년부터 기업의 경영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절대 달성 사장의 모임을 결성했다. 회원 수가 600명이 넘는 이 모임의 회원들은 대부분 강한 사람들이다. 경영자가 아닌 회사원이 회원으로 들어와 1년이 채 되기 전에 창업하기도 했다. 걷기조차 귀찮아 하던 사람이 절대 달성 러닝클럽이라는 동아리를 결성해서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자신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강인함, 즉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이다. 마라톤 도전, 이게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 친구는 하프 마라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런 것들을 예전에도 했었대요. 근데 좀 쉬다가 그래도 약간 이제 좀 예전에 어쨌든 했던 가닥이 있으니까 하프 마라톤 도전했다가 무릎이 나가서 한동안 쩔뚝거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1, 2년 계속 봤을 때 내내 다리에 좀 불편함을 좀 이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컨설턴트들은 클라이언트 기업의 의식을 바꾸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직원의 의식뿐 아니라 행동도 바꾸고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린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을 새로운 일이나 목표에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간다. 경영층은 늘 변화하려 하고 젊은 세대는 아직 유연한 발상이 남아 있어서 변화에 거부감이 없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거의 대부분 변화에 저항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방식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저항하다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만두곤 한다. 하지만 이들이 중도에 탈락한 진짜 이유는 변화, 즉 새로움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여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역량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속도의 지각 변동이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몸에 익혀내야 한다. 타고난 성격을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뇌의 사고 프로그램, 즉 생각의 버릇 같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분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좀 읽고 저도 경험한 걸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35살까지는 불량 회사원이었다. 조직에 제대로 공헌하지 못하던 그저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다. 조직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은 강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해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15권의 책을 출판했고 연간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있다. 한 달에 100km를 달리고 절대 달성 피트니스라는 근육 트레이닝 동아리의 동료와 날마다 트레이닝 실적을 서로 보고한다. 요새 몇 년 동안에는 감기에 걸린 적도 없다. 비즈니스든 건강이든 완전히 180도 변했다. 내 정신은 강해졌고 탄력성도 뛰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나는 내가 평소에 컨설팅 현장에서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네요.
방법을 중심으로 그 기술을 설명하겠다. 그 NLP에 관해서 좀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선 일상에서 새로운 자신을 지향하며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익숙해지면 과거의 자신을 바꿔 나가는 기술이다. 흔히 타인과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타인도 과거도 바꿀 수 있다.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인식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임팩트 있는 지식들을 손에 넣는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선 셈이다.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의 중압감에 억눌릴 필요도 없다. 인식을 바꾸면 과거에서 해방되고 변화에 강한 사람이 되면 미래는 희망으로 넘쳐날 것이다. 차례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챕터 1, 2, 3, 4. 강한 사람의 새로운 정의, 지식으로 무장하라. Do something new.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챕터가 4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네, 챕터 1. 챕터 1입니다. 강한 사람의 새로운 정의.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비즈니스계에는 강점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회사의 강점이란 타사에 비해 우수한 지식, 기술, 인재를 말한다. 개인 차원이라면 강점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는 강점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강점은 더 이상 기업이나 개인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어떤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적인 강점 요소는 환경 변화로 인해 진부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족쇄로 작용해 약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보고서 쓸 때 보면은 스왓 분석이라 그래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딱 강점이라 그래서 계속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절대적인 그 강점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단으로서의 강점이 아니라 상태로서의 강인함이다. 강인함이라고 하면 보통 심지가 확고하고 굳센 상태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오늘날처럼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확고하고 굳센 상태를 고집하는 것, 즉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저 리스크에 불과하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와 기술 역시 달라진다. 지금까지 통용되던 자신의 강점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업에게든 개인에게든 요구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이다. 강점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에게든 기업에게든 요구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강인함이라고 표현했네요. 목표 지향적 인생에서 벗어난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거 멋있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 지향적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흔히 등산에 비유된다. 산 정상을 목표로 두고 그곳에 이르는 코스를 살펴본 후 장애를 극복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등산이다. 이처럼 목표를 먼저 정하고 접근법을 고민하는 것은 단기적 업무를 완수하는 데는 필수적인 방법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생의 계획이나 기업의 장기 계획이라면 목표를 먼저 정해두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애써 장기 목표를 세워두더라도 환경이 변화하면 계획의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식을 지니고 업무에서든 사생활에서든 눈앞의 인연부터 소중히 챙기는 임기응변적 태도를 취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강인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 목표 이렇게 막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앞에 있는 인연부터 챙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요즘에 같이 이제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관계, 인맥. 처음에 제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저랑 너무 다른 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다 나보다 연세라고 표현하기는 이제는 조금 요즘엔 너무 젊은 나이니까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 나이 또래 거의 제가 막내격이에요. 가보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모임에 좀 익숙한 편이긴 해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하고 항상 있어서. 근데 그리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웃음 치료를 하신다거나 노래나 아니면 건강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이제 거기 대표님이 이제 거기 이제 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총장님이 계속 여기 안에서 인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인맥을 찾지 말고. 근데 저는 어쨌든 다른 모임도 하고 있긴 있지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나랑은 너무 다른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분들을 소중하게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희 단체 톡 보면은 정말 난리가 나요. 아침에 막 서로 막 이제 질문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 계속 자기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연락도 자주 합니다. 이분들은. 근데 그 안에서 근데 이게 천국은 아니에요. 다 이게 트러블은 다 있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금 한 6개월 제가 좀 됐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작가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장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식을 지니고 업무에서든 사생활에서든 눈앞의 인연부터 소중히 챙기는 임기응변적 태도를 취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든 강인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책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세요. 이걸 경험해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서서히 저도 조금 깨닫고 있고 저도 이 굉장히 사고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좀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많이 그게 좀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왜 디자인을 하거나 약간 예술 계통이나 그거 이제 컴퓨터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처럼 약간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 기획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쪽 계통에 있는 아니면 미디어나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렇게 딱 붙지를 않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요. 저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깨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좀 약간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인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그 강인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설명해 볼 수 있다.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오를 수 있다. 지치면 쉬었다 가고 별로 오르고 싶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반대로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에서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려다 보면 물에 빠지기 십상이다. 강의 흐름을 의식하고 항상 그 흐름을 타야 한다. 강물을 타고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도 강물은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는다. 그저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다. 래프팅 선수나 카누 선수의 근육이 우락부락한 이유는 강물의 흐름을 제대로 타기 위한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단련했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 극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내려가기 위한 급류 타기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확고한 인생 목표가 아니라 흐름을 제대로 타기 위한 강인함과 기술일 수 있다. 변화에 맞춰 나가는 강인함을 지닌다. 물론 장기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세우는 편이 좋다. 꿈을 꾼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장기 목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 그 계획이나 꿈을 미련 없이 버리는 유연성이다. 변화에 맞춰가는 유연성,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이다. 기나긴 인생에서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가족이 병에 걸린다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의 환경 변화는 누구에게든 찾아든다. 두세 개의 변화가 한꺼번에 닥칠 때도 있다. 그럴 때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는 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강인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등산이라기보다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참, 별로 생각하지 않는 방식의 컨설턴트네요. 이 책 굉장히 좀 이게 그 사고를 좀 깰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필요한 요소 1. 꾸준한 변화 습관. 그러면 급류에 휘말려도 물에 빠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현상 유지에 의문을 품고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일단 행동을 바꿔본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할 수 있다. 평소에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변화가 적은 장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는 체질로 바뀐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변화는 그 자체가 성장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 익숙해진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기가 닥쳐도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을 이 책에서는 변화 내성이라고 일컫는다. 변화 내성이 약하면 변화를 가능한 한 피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 하게 된다. 변화 내성은 일종의 능력이다.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필요한 요소 두 번째, 절대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노. 예, 노적기 할 때 노인 것 같죠? 강물을 타고 내려갈 때 중요한 것은 강물의 흐름을 제대로 타기 위한 노다. 래프팅의 고수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강물의 흐름을 타는 힘과 노를 젓는 능력에 있다. 노를 절묘한 타이밍에 저어야만 강물의 흐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 그 자율력이라고 표현했네요. 나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과 자율력과 사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라고 여긴다.
오로지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만 하는 인생은 편하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질 때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내성을 높이는 세 가지 단계. 변화에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단계 1. 자신의 노를 확보한다.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현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잠재 의식이 사고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반응을 봉쇄할 수 있다. 즉 본능을 이성으로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바로 노를 확보한다는 말의 의미다.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거나 시야를 넓힘으로써 약한 자신을 보완할 수 있다. 어떤 지식을 얻는 일이 커다란 임팩트가 되어 사고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단계 2. 하루하루의 체험을 바꾸어 사고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잠재의식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조리 제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사고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은 하루하루의 체험을 바꾸는 것이다. 일상의 체험을 수정함으로써 고정되어 있는 사고 프로그램을 조금씩 고쳐나간다. 그것이 변화 내성을 높이는 두 번째 단계이다. 변화 내성을 높이려면 하루하루의 일상적 행동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좋다.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경직되기 쉬운 자신의 사고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자극이든 상관없다. 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을 느낄 만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정도면 된다. 그러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변화 내성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서서히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과감하게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좋은 자극을 고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임팩트의 강도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 프로그램은 자극의 임팩트 횟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 사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고치고 싶다면 임팩트가 강한 자극을 주는 편이 훨씬 빠르다. 사실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강한 자극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고양이를 제가 지금 우리 왕자님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강한 자극이에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체가 집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그걸 감당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뭐, 이제 좋긴 한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자극이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잠도 너무 못 자고 계속 힘들더니까.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술 마시는 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주. 뭐 밥 먹을 때 한두 잔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진탕 마시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필름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잘 못 버텨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은 제가 약간 토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잘 몸이 못 버티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잘 안 마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서 그런지 그런 증상은 별로 없는데 이 필름 끊긴 적이 없어서 언젠가는 한번 나도 필름이 끊겨보고 싶다는 욕구가 자꾸 안 좋은 쪽만 얘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뭐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안전하지만 위험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강한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강한 자극이기도 하겠죠. 단계 3. 과거의 인식을 수정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변화하는 일이 도저히 어렵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사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바꾸는 외과 수술을 해야 한다. 네. 변화 내성을 높이는 마지막 단계가 이것이다. 사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바꾸는 게 진짜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체험 자체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가 잠재의식에 크게 좌우되는 이상 과거의 인식은 수정할 수 있다. 챕터 1은 요약본이 여기서 끝나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 사서 보시면 되죠. 뭔가 뭐 있겠죠. 외과 수술이 있겠죠. 우리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네. 챕터 2 지식으로 무장하라. 아버지의 저주. 과거의 강렬한 체험이 마치 저주처럼 들러붙어 자신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그랬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술꾼이자 도박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집을 전전하며 취할 때까지 마셨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집에 들어가 술에 취한 아버지를 부축해서 데려와야만 했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집안의 온 서랍에서 동전을 긁어 모아 도박장으로 갔다. 참 그 도박은 이제 못하게 손을 끊으면 발로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가곤 했다.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가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쭉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우연히 수강하게 된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세미나를 계기로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과거의 저주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식이 과거의 저주를 풀어준다. 원래 NLP 세미나를 수강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때는 영업 컨설턴트로 직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매던 시기였다.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차에 NLP는 최강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수강료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첫 세미나를 듣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본전을 뽑았다고 생각할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 첫 30분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사고 프로그램은 과거 체험의 임팩트 강도와 횟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의 의식에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의 힘은 현재의식의 2만 배에 달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 프로그램, 뇌 신경세포끼리의 결합이라고 하네요. 사고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간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된다는 이야기였다. 강사는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담히 설명했을 뿐이었지만 나는 마치 내 아버지에 관한 친절한 설명을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아버지를 두었을까라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임팩트의 강도와 그 횟수로 사람의 사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아버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서 사고 프로그램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술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된 것 아닐까. 그제서야 나는 이 원인을 살펴보려는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흘러서 도쿄에 갔다가 운명의 흐름을 타고 나고야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숨기고 싶을 만큼 무척 고되고 힘든 일들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를 상상해 보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마음속을 채웠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술꾼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내가? 누가 내 이야기 따위를 들으러 온다는 게냐? 아버지가 그렇게 좀 부정적이신 분이네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책을 내게 됐어요. 어? 내가 책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이런 부모님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이런 타입은 아니신데, 실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모님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래서 아예 대화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계속 읽을게요. 아버지, 저 이제 사장이 됐어요. 내가 사장이라고? 그래, 그렇군. 대단하네. 내 아들이 사장이라니. 정말이야지. 임팩트 곱하기 횟수다. 임팩트를 계속, 지금 아버지가 계속 주는 거잖아요. 니 따위가? 아이고, 꼴에 니가? 뭐 이러면서 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전처럼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했던 아버지도 내가 책을 출간할 때마다 매번 가져가서 보여주었더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크다니 장하구나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내 사고 프로그램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고 프로그램 역시 몇 년에 걸쳐 달라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계기는 우연히 참가하게 된 세미나였고 어쩌다 얻게 된 지식이었다. 이처럼 사람이 변화하는 계기는 느닷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앞에 1장 챕터 1에서 제일 끝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그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NLP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NLP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NLP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뭘 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가 제기를 했어요. 얘기하시면 또 제기하고 얘기하시면 또 제기하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힘든 시기를 그러니까 NLP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교육이죠. 어떤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요. 나중엔 이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아직까진 그러니까 저의 삶에는 교육적으로는 제가 이걸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그런데, 뭔가 변화가 제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그러니까, 받는 거, 저는 추천은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생각 자체가 좀 변화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좀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겠구나, 내 생각을.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좀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 NLP 교육 받고 나서 이거 굉장히 좋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실제 생활에 많이 이제 쓴다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NLP 그렇게 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싸진 않다고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강제적인 어떤 그런 걸 심는 거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과 걱정의 차이. 생각과 걱정은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생각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걱정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장치에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기억장치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외부 기억 등 세 가지가 있다.
단기 기억은 이른바 작업 기억을 가리킨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작업대와 같은 것이다. 장기 기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지식의 도서관 같은 것이다. 외부 기억은 자신의 뇌 바깥에 있는 기억 장치다. 메모, 인터넷 정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타인의 지혜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려고 할 때는 가장 가깝고 접근 속도가 빠른 단기 기억에 접근한다. 만약 그곳에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뇌의 더 깊숙한 부분에 있는 장기 기억에 접근하고 그곳에도 없다면 외부 기억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 음식을 만들 때 주방 조리대에 식재료가 없으면 냉장고 안을 뒤지고 냉장고 안에도 없으면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걱정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에만 접근한다. 눈앞에 주방 조리대에 놓인 식재료만 보고 식재료가 이것밖에 없으니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멍하니 서 있는 상태와 같다. 냉장고도 살펴보지 않고 슈퍼마켓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해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걱정을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 올바른 지식과 정보 없이 단편적인 내용만 단기 기억에 넣어두면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편협한 생각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면 사람의 뇌는 데이터 처리 모드에 들어간다. 생각의 재료를 찾아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이나 외부 기억에 접근하려고 한다. 다만 평소에 단기 기억에만 접근하는 버릇이 있다면 데이터를 올바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멸렬하고 막연한 논리로 결론을 맺어 버리고 만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의 안개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주방 조리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상태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막대한 지식은 강인함을 보증한다. 같은 지식이라도 얕고 편향된 지식은 필요 없다. 체계화된 논리, 시스템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한다. 변화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설득력 높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자신이 변화하지 못하고 왜 더 강해지지 못하는지 고민하기 전에 100만큼의 지식이 필요한데 나는 왜 5나 10 정도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고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접하지 않던 사람, 책, 커뮤니티 등을 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은 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긴 한데,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서 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어려웠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사람,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말이 너무 많다거나, 그럼 귀가 따가워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끔은 그걸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일부러 그런 사람 만나서 참고 인내도 해봐요. 어쨌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고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챕터 3, Do something new. 행동을 바꾸면 가치관이 달라진다. 거듭 말하지만 새로운 자신이나 강한 자신이 되고자 할 때 명확한 목표는 필요 없다.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be something new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것이 되라는 거죠. be something new. 그렇다면 새로운 자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NLP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경 논리적 단계. 뉴로로지컬 레벨이라고 하네요. 신경 논리적 단계는 사람의 의식을 5계층으로 나타낸다. 가장 아래 계층이 환경이고, 환경 위에 행동이 있고, 행동 위에 능력이 있다. 능력 위에는 가치관이 있고, 가치관 위에 아이덴티티가 있다. 무언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아이덴티티, 이거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덴티티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을 더욱 단순화해서 행동, 가치관, 아이덴티티 이 세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Be something new가 되기 위해서는 think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생각해라. 새로운 어떤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즉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관과 같은 일종의 사고방식을 손에 넣어야 한다. 사고방식은 임팩트 곱하기 횟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think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do something new, 즉 일단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 한다. 가본 적 없던 식당에 가보는 것도 좋고 1시간 일찍 출근해 보는 것도 좋고 평소에 보지 않던 장르의 영화를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사실 저는 좀 한동안은 칫솔을 왼손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저는 그냥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근데 일부러 칫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는 걸 사실은 왼손으로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그냥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 속도, 이 힘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잇몸을 칫솔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왼손으로도 아주 자연스럽게 구석구석 잘 닦아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할 때나 퇴근할 때, 운전할 때면 새로운 길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제가 그 카페에 앉아서 있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카페에 앉아서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뭐 커피 마시고 이제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놓는 이 시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도 가끔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라는 거죠. 평소에 보지 않던 장르의 영화도 한번 보고, 맨날 마블 영화만 보셨던 분들은 가끔은 예술 영화들도 보라는 거죠. 네, 긍정적인 something new, 부정적인 something new. 그렇다면 어떤 something new가 변화 내성을 키워줄까? 나는 자발적으로 미술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가 미술관에 초대해 준다면 기쁘게 승낙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something new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초대받으면 꽤 당황스럽다. 그래도 자신의 변화 내성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체험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 나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something new는 부정적인 것이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괜찮게 느껴지는 것보다 내키지 않는 것이 더 강한 임팩트를 지닌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갖는다면 그 후 몇 번이고 그 체험을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omething new는 체험한 후에 좋았다, 나빴다로 판단할 게 아니다. 판단 기준은 나중에 얼마나 자주 떠올릴 것인가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본다거나 나는 내 몸을 긴장시키고 싶어. 그래서 남의 도둑질을 남의 가게에서 사탕을 훔친다거나 돈을 훔친다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고 어쨌든 약간 내가 느끼기에 약간 꺼려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프레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추천을 하는 일들을 좀 되도록이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머리도 미용사가 나한테 질문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머리를 해주기보다는 좀,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조금, 저기,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요. 그러면, 그냥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한동안 머리 이렇게 크게 파마도 해봤었고,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선택해서는 사실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옷 사러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군가 같이 가서 골라주는 옷들을 억지로라도 좀 입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환경을 바꾸자. 자신을 바꾸는 가장 좋은 계기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자신의 행동부터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환경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당연히 환경을 바꾸는 편이 커다란 임팩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애초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그룹에 소속되면 자기 나름의 역할이나 위치를 살피고 그에 맞게 자신의 언동을 조정해 나가는 재주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리더로 임명받는다면 당황하면서도 점차 멤버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평생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직책은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A라는 직책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챕터 4.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부정적인 체험은 족쇄다. 이번 장에서 썸띵 누에 의한 자극만으로는 사고 프로그램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적 체험을 조작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과거를 고쳐 적은 훈련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그 중에서도 하위 양식 변화라는 훈련을 잘 진행하면 매우 임팩트 강한 체험이 될 것이다. 과거 체험의 임팩트 곱하기 횟수로 이루어진 사고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기 때문에 유연하고 부드럽게 변화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과거 체험 자체에 수정을 가하면 현재의 사고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내에 소생시킬 수 있다.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뇌 속의 처리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란한 연애 끝에 어떠한 원인으로 이별하게 되었다고 하자. 지금은 더 이상 사귀지 않기 때문에 이별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사실을 십자가처럼 짊어진 채 살아갈 필요는 없다. 비관은 이별한 사람에 대해 자신의 뇌가 현 시점에서 내린 하나의 결론, 즉 인식이자 해석에 불과한 주관적인 의견이다. 지금 어떤 거냐면 굉장히 사랑했던 그 사람들 있어요. 근데 헤어졌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여전히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비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헤어진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과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거는 인식일 뿐이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그 인식을 바꾸면 소위 십자가는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패배의식과 혐오감 등도 서서히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제 자식을 먼저 앞으로 보내신 분들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자식일 경우, 아, 내가 아이를,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아이를 픽업해서 왔으면은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큰 일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사실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인식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다르다는, 사실과 인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서 살 필요는 없다. 과거의 굴레와 트라우마를 벗어 던지게 해주는 훈련이 있다. 인식을 변화시켜 과거의 굴레를 벗고자 하는 이 작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래 주머니를 제거한 열 기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해한 무거운 모래 주머니가 더 이상은 모래 주머니가 아니라고 인식을 고치거나 이를 장기 기억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 추체험이라는 건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낌이라는 걸 추체험이라고 한다네요. 추체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과거의 굴레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가벼워진다. 열기구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Do something new로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 열기구에 바람을 열심히 일으키는 행위라면, 과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행위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면 어디로든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다. 자신을 올가매는 모래주머니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be something new에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자극은 이제 열기구가 있으면 그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열을 뭐라 그러죠? 올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 열을 계속 가해서 얘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게 새로운 자극이라면, 과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모래 주머니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훈련 1. 행복 체험과 불행 체험을 수치화하라. 성공을 끊임없이 반복 체험한다. 과거의 괴로운 체험의 기억을 고쳐 적는 것은 매우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인식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감각의 수치화를 실행해 보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중간에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요약본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참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제목은 나를 위해 조금 강하게 살기로 했던데, 조금 제목은 요즘 추세에 맞춘 제목인데 실제 내용은 어떤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좀 더 강하게 키우는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이 책이. 한번 좀 NLP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그 부분에는 그 NLP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을 좀 자주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감기에 좀 걸리고 일도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찾아뵙는 게 좀 자꾸 뜸해지네요.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컨텐츠들이 계속 지금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 이름이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서 좀 더 쉽게 채널 이름을 좀 바꿀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 바뀌면은 또 제가 그거를 공지를 해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도록
놀라는 거 좋은 거죠. 여기서는 보면은 네, 새로운 자극은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컨텐츠도 원래 책 읽는 컨텐츠는 계속 할 거고요. 좀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좀 신경만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이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쓸데없이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이걸 좀 조절을 해서 1시간 안에 좀 책도 좀 적당히 읽고 제 생각도 좀 잘 얘기하고 여러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